(2026년 1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초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초안전이란 제목의 책도 있었고요.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영향력전, 영향력 공작, 초안전, 하이브리드전 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고도의 심리전, 초안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딱 말려들었습니다. 이 사례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다루는 걸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베네수엘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지금 미국이 딱 3시간 전쟁을 통해서, 전쟁도 안 잊었죠. 미국 법무부 산하에 있는 마약 수사청이 마약 범죄로 기소된 마두로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미군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 주방위군까지 참여했습니다. 주방위군이 참여한 거는 심각한 전쟁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3시간 만에 마두로를 콕 집어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구치소에 넣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요. 뭐 그런 건 다 건너뛰고,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임시 대통령으로 마두로 밑에 있던 부통령 여성분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대통령은 여전히 마두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반미적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 노벨 평화상 받았던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여사 마차도가 권력을 쥐는 거 아니냐, 마차도와 가까운 야권이 쥐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부전이승, 싸우지 말고 이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를 죽이는 게 별병, 적의 도시를 박살내는 게 공성, 그리고 적의 외교적 고립을 시키는 벌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저들의 모략을 무너뜨려라, 완전히 이 싸울 의지를 얻게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이 우리한테 덤빌 능력이 포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완전한 승리다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이 마두로를 잡아가면서 베네수엘라에 미군이 들어가서 점령했거나 또는 미국이 원하는 사람을 세웠으면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자기 대통령 잡아갔다고 격렬한 반미 시위가 일어날 거예요. 베네수엘라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 따졌을 때 우리 한 10배가 되죠. 그 넓은 면적을 미국이 몇 개 사단을 보내서 거기를 다 점령하겠습니까? 택도 없죠. 끊임없이 정글을 이용해서 저항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벌병, 마두로라고 하는 사람은 잡아왔지만, 그리고 카라카스라고 하는 도시를 때리는 공성원 했지만 저들의 저항 의지를 꺾지 못합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이 끝까지 항전했잖아요. 독일을 항복했고, 그때 이제 베네딕트 여사가 미국에 있던 일본인들을 쭉 심리 상태를 연구해서 국화와 칼이란 책을 나중에 내는데 일본인 심리를 분석을 하죠. 그게 미국에서 연합참모부가 참고해서, 처음에는 미군의 계획은 오키나와 점령한 다음에 큐슈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일본 본토에 들어가서 오랜 작전을 통해서 항복시키자 이런 거였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도 많이 죽을 거고 일본 사람도 많이 죽고 일본 군인도 많이 죽고, 그러면 결국 미국은 일본 땅에 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죽은 일본인들하고 죽은 일본인 가족들이 극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지 말고 항복을 받자. 어떻게? 원폭으로 꽝 놀래게 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항복을 받는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원폭을 투하했다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45년 8월 15일 항복한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에 전혀 저항할 의지가 없습니다. 아주 미국에 착 달라붙어서 제2의 미국, 아시아에서 미국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 의지를 완전히 없었죠. 이 전쟁이라는 한번 승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적들이 계속 저항해서 대들면은 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미국이 베트남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실패하는 거죠. 마음을 못 얻은 거죠. 이번에 미국 CIA가 그런 보고를 올렸다죠.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하지 마라. 마두로만 잡아라. 범죄인만 잡아라. 나머지는 둬라라고 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쭉 나온 걸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좀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왜 부통령이 권력을 잇게 하지? 그런데
베네수엘라 사정을 보니까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이 됐어도 서로가 불안한 거예요. 야, 이 중에 누군가는 미국과 통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두로가 저렇게 잡혀갔지. 서로 의심하는 단계가 됐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아직 이 마두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지 않은 격렬한 시민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지면은 그 정권은 오래 갑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90년 유럽에서 민주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산국가가 붕괴된 나라들 다 지금은 자유국가로 있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도 확실하게 뭐가 바뀌려면은 그 국민들이 스스로 권력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걸 기다리는 거죠. 딱 어마어마한 힘만 보여주고 쭉 빠지는 거예요. 그럼 베네수엘라가 이미 벌병과 공성을 당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됐죠. 그러니까 미국과 싸우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이 주국 같으니까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상태에서 민주화를 하자는 세력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면 그때 미국은 그 정권하고 확실한 관계를 트면서 지원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낫죠. 지금 무리해서 마차도나 이런 야권 인사를 지도자로 집어넣으면 베네수엘라가 양분되면서 반미 세력이 일어나죠. 이게 저는 미국의 CIA가 수많은 국제전에 참여하면서 깨달은 지혜이고 영향력 공작, 초안전이라고 봅니다. 자, 마차도를 비롯한 야권인사들 스스로 민주혁명을 해봐.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제거해 줬잖아. 니들이 해. 그래야 확실해. 중국도 대한민국이 그런 식으로 친중국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반발이 생겨요. 사드 문제 갖고 때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중으로 여론 몰면서 저항을 하니까 한국 따르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 저는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대통령이 스스로 설명했어요. 어디서 설명했는가 하면은 상해에서 한국 오기 전에 상해에서 우리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하다가 중국 측에서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떻게 대외관계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일본도 자민당이죠. 자민당 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죠. 다른 나라를 봐도 대부분이 여당한 사람은 평생 당이 잘 안 바뀌죠. 지금 막 바뀌는 게 우리하고 대만입니다. 중국도 당연히 일당 독재고. 우리는 과거엔 진폭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큰 진폭이 커졌고 대외관계에서 상상 이상의 급변이 있었다. 이 대통령이 얘기한 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존재가 어느 날은 토끼였다가 어느 날은 1위가 돼버리면 불편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한 후 할 수 없다, 운명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중국은 우리를 뭘 보는가 하면은 여기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가 왔다 갔다 집권하면서 대정책이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친민노선 걸으면서 해온 정책들이 막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쪼개지면 질수록 중국은 더 우리 다리기 쉬워지죠. 지금 우리가 남북한으로 쪼개져 있으니까 중국은 우리를 꽃놀이패처럼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리하면 북한 압박하고 북한이 세지면 우리가 세면 북한 편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분단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중국에 들어오겠다 그러면 먹는 거죠. 스스로 들어오면 먹는 거죠. 만약에 자기네가 침략해 들어가게 되면 일본, 미국이 싸울 테니까 그건 쉽게 할 수가 없죠. 똑같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스스로 민주화하기를 바라는 미국. 그게 하도록 마두로만 제거하는 거고 지금 중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납치할 수는 없으니까 불러들인 거예요. 지금 한국과 중국에 바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재명 3박 4일이나 놀다 왔습니다. 잘 대접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가장 궁금한 게 이거야. 야, 니네 5년 단임제 하면서 정권이 자꾸 바뀌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문제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답변을 못한 겁니다. 할 수 없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앞에 정권이 한 거를 뒤집겠다 이거야. 첫 번째가 김영삼이었잖아요. 자기도 노태우 덕에 대통령 되고 나서 노태우 전두환을 잡아놨잖아요. 그렇게 과거사를 처리해버리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내란몰이 하면서 윤석열 다 날리고 있고 그럼 다 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없다. 할 수 없다. 운명이다. 그 순간에 중국의 시진핑 등 이런 사람이 속으로 얼마나 웃었을까요? 얘네 별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러한 이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옛날에 트위터죠. X에다가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되고 서로 존중하며 공존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만나라 뽀재명 뽀정은. 참 이게 얼빠진 대통령이지. 이재명하고 김정은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겨레 20일 주간지 있죠. 거기에 올랐던 펭귄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2003년 남북한이 탄생시킨 애니메이션이 뽀로로였다는데, 펭귄을 가지고. 이 펭귄은 추운 데 사니까 서로 이렇게 체온을 보태야 사니까 이게 뭉쳐 산다 이거죠. 남북한도 그러한 뽀로로처럼 뭉쳐 살자라는 뜻으로 뽀재명, 뽀정은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요, 시진핑한테 남북관계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현재 우리는 북한과의 모든 통로가 막혔고 신뢰가 제로인 수준을 넘어 적대감만 그득하다.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대해서 시진핑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인내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강도 인내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딱 보면서 시진핑은 벌써 집권이 꽤 길잖아요. 박근혜도 알고. 얘네들 이재명이란 사람 생각은 이거구나. 근데 이재명이 일로 갈수록 거꾸로 한국의 보수 세력은 반대로 가니 한국의 갈등은 커지겠구나. 요거 갈라치기 하자. 지금 언론은 이재명이 중국 갔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그래서 한일 갈라치기라고 보도했는데, 이번에 이재명을 부른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기 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사회 대개혁위원회 만들면서 위원장으로 임명했던 박석훈 씨, 미 대사관 앞으로 시위대 몰고 가서 베네수엘라 침공한 미국을 비난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권에 집어넣은 게 이재명이죠. 집어넣은 이유는 이 위원회는 지난 대선 때 군소정당들이 민주당 도와줬는데 그들이 국정에 참여할 통로로서 만들어준 게 이 기구인데 여기다 박석훈 씨를 위원장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트럼프 위협 저지 공동행동 단체를 만들어서 마두로 체포 규탄 시위를 합니다. 알아서 반미를 해주죠, 한국 내에서. 언젠가 이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잘 지내면 그게 사실상 중국의 속국이지 뭐야. 이게 영향력 공작입니다. 대한민국 붕괴를 향한 중국의 초안전. 중국은 우리가 완전히 좌익 정권이 들어서도 남북이 하나의 공산국가로 통일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걸 쪼개놔야 다르기 쉽지. 지금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쪼개지는 거야. 좌파 우파로. 남북으로 합쳐지자라고 하는 건 이재명의 기대인데 천만의 말씀. 이렇게 초안전을 하는데 이재명은 어쩌라고 합니다. 어쩌라고는 뭐냐. 이번에 상하이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한 기자가 딱 질문 잘했어요. 쿠팡 사태는 중국 근로자가 자료를 빼내가지고 터트린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걸 질문하니까 이재명은 어쩌라고. 중국인이 했다고 해서 반중하고 일본인이 했다고 반이라고 미국인이 했다고 반미하라고 이렇게 답고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뭐 하나만 일어나면 무조건 반미로 하죠. 어쩌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이 이 중국이 끼치는 이 초안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맹탕이란 거를 보여준 거예요. 어쩌라고 하는 답변에서. 시진핑 앞에서 한국의 대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다, 운명이다 한 거랑 더불어. 그건 아주 쉽게 볼 겁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다루는 것보다도 중국이 한국 다루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좌파의 문제.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중국에 말려 들어가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더라도 남북이 통일되는 걸 못하게 할 거다.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걸 읽어내야 되죠. 그걸 모르고 정치를 하니 답답합니다. 감사합니다.